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 정치 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두 개의 제시문이 나와 있네요. 자, 자선단체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소득세 안 냈네요. 그러면 이번에 소득세 내셔야죠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게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 이제 소득세 안 내셨군요. 이번 달까지 내셔야죠 하고 있는 정부가 권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정치 권력의 의미를 배우기 앞서 가지고 이 권력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권력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뭐 학교에서 지금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권력의 핵이라고 하면서 뭐 반장을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권력하면 누가 생각나요? 하면 뭐 이제 대통령을 얘기하시기도 하고, 뭐 학급에서 뭐 담임 선생님이 조금 뭐 독재자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엄마라고 이렇게 답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맞습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파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는 서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요. 자, 그 영향을 행사할 때 상대방의 의지나 동의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강제하는 영향력,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권력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배울 정치 권력은 무엇이냐? 자, 정치 권력. 그럼 이것도 권력자가 들어갔으니까 어쨌건 힘은 힘인 것 같아요. 힘은 힘인 것 같은데, 자, 정치 권력, 즉 누구의 힘이냐 하면은 바로 국가의 힘입니다. 국가의 힘이고요. 자, 그러면 이 국가의 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요. 자, 먼저 결론부터 일단 얘기를 하면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를 지배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정치 권력은 통치기구를 통해서 행사되면서요. 물리적 강제력이 있어요. 안 되면 뭐 강제적으로 뭔가를 뺏을 수도 있고, 그걸 징수할 수도 있고, 데려갈 수도 있고 하는. 자,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이 있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그것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반 다른 권력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까 보였던 사례에서처럼 어떤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거나 병역을 거부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정부나 법원과 같은 통치기구에서 처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과거 북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인디언의 사례입니다. 자, 부족 사회를 형성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인디언 부족에서는 법이나 국가가 없었지만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장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 부족장은 재물에 애착이 없고 말솜씨가 뛰어난 자 중에서 선발을 했다고 해요. 해결할 때는 춤, 노래, 대화와 같은 비폭력적인 방식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자, 1번, 부족장한테 정치 권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적 강제력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정치 권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폭력적인 방식만을 사용하는 인디언 부족장에게는 정치 권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음 2번, 인디언 부족이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가 없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일단 비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단 집단의 규모가 조금 작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집단의 규모가 작아서 법적 동원 강제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선생님 교재 보시고요. 자,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 권력이란 누가 갖는 거? 국가의 힘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이 정치 권력은 어떻게 됐었느냐?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그 권력은 신이 부여한 것이다 라고 해서 왕권 신수설,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했다 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에 근거를 했고, 그리고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은 왕이었다. 그래서 군주가 주인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군주 주권론이 주권 이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혈통에 의해서 아버지가 왕이면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이제 권력 획득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에 의한 지배였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왕 마음대로, 그래서 사람에 의한 지배였고요. 절대로 신성 불가침하기 때문에 왕의 권한은 침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근데 유엔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바탕을 해서 국민주권론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동의와 지지를 민주적 선거로서 이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법치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대표자가 정치 권력을 가진 이가 혹 법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은 도덕성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권력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 분립의 형태, 뭐 보통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3권 분립으로 알고 계신 것들 있죠. 그래서 권력 분립을 통해서 그걸 견제하고 있고, 그리고 저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권 뭘까요? 저항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당성이 부족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불복종하거나 혹은 실력 행사를 통해서 저항할 수 있는 그것을 저항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정치 권력과 폭력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들은 일단 둘 다 강제적이다라는 데는 있지만 정치 권력은 정당성이 있고 얘는 정당성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정치 권력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지만 폭력은 국민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점 비교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사회계약서로 찾고자 했던 홉스와 로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사회계약서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